서명 안 해요. 72살 윤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부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태블릿을 든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천동 시장 뒤편 낡은 창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어요. 수면제가 섞인 홍삼 젤리, 몰래 조작된 휴대폰 권한, 그리고 노인의 전 재산을 노리는 조직. 말수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믿어주지 않았고 경찰은 가족 문제라며 외면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형사였던 남편이 남긴 낡은 수첩, 그 안의 한 문장이 말순을 일으켜 세웠죠. 증거는 손으로, 믿음은 눈으로. 과연 말순은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 뒤에 숨은 진짜 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후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남천동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제 포장마차에서 마지막 손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저는 낡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손목 보호대를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요즘 들어 손목이 자주 쑤셨거든요. 하루 종일 국자를 들고 어묵을 뒤집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가스불을 끄고 남은 어묵 국물을 천천히 졸였습니다. 국물이 바글바글 끓으며 김을 뿜어냈어요. 하얀 김이 차가운 밤 공기와 부딪히자 금세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멈추면 2, 3도 멈추는 건가? 시장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옆 가게 김씨 아저씨가 철문을 내리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말순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저씨도요. 조심히 가세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골목은 더 조용해졌어요.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이 자리가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저는 잠시 빈 벤치에 앉아 호주머니에서 손난로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손바닥에 따뜻한 열기가 스며들었죠.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혈압약 먹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가방 안쪽에서 약통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약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내일 약국에 들러야겠어요. 물통을 열어 조금 남은 물을 아껴 마시며 약을 삼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주택들 사이로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어디선가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사칭한 범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을 거예요. 아들 도윤이도 있고 며느리 은하도 착하잖아요. 현관 앞에 택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보낸 거였어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오늘 야근이에요. 늦게 들어갈게요. 저는 씩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야근이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싱크대 위에 붙어 있는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2025년 3월. 빨간 펜으로 줄 그은 날짜들이 보였습니다. 병원 예약일, 카드 납부일, 시장 축제 일정. 하나하나 챙겨야 할 것들이었죠. 방바닥에 깔린 전기장판의 온도를 낮췄습니다. 요즘 전기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서랍을 열어 남편의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가 낡아 모서리가 해졌지만 남편이 남긴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증거는 손으로, 믿음은 눈으로. 남편은 경찰이었어요. 은퇴하기 전까지 줄곧 형사로 일했죠. 이 수첩은 남편이 사건을 기록하던 거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천천히 펼쳐 빈 페이지를 넘겼어요.
언젠가 제게도 이 수첩이 필요한 날이 올까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포장마차 냄비가 끓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집 냄비에서 라면을 끓일 때 나는 소리. 저는 소리로 하루를 삽니다. 소리가 멈추면 하루도 끝나는 거예요.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내일도 잘 버텨보자. 다음 날 아침 포장마차 준비를 하는데 단골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팔순이 넘은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게 일과였어요.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 씨, 요즘 뉴스 봤어요? 가족이 제일 무섭다더라고. 저는 어묵을 손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가족이 어째서 무서워요? 옆 동네 최 씨 집 아들이 엄마 도장 몰래 찍어서 집을 팔아버렸다잖아. 그 노인네가 지금 동사무소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칼을 집었어요.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입속에서 가족과 돈이라는 단어가 서걱서걱 씹혔습니다. 뭔가 편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어느새 테이블이 꽉 찼어요. 저는 주문을 받으며 계산을 했습니다. 한 손님이 휴대폰을 꺼내 보였어요. 사장님, QR코드 결제되죠? 아, 네. 잠시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결제 앱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은하가 깔아준 앱이었어요. 처음엔 어렵다고 거부했지만 은하가 여러 번 설명해줘서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가끔 버튼을 잘못 누를 때가 있었어요. 오늘도 화면이 꺼지면서 결제가 안 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 못 다뤄서요. 손님은 웃으며 현금을 꺼냈습니다. 저는 거스름 돈을 건네며 죄송하다고 한 번 더 말했어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은하가 만져놓은 설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이게 정말 편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후 3시쯤 옆 가게 영숙 언니가 건어물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언니는 젊었을 때 형사였어요. 지금은 은퇴해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언니는 벤치에 앉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순아, 세상 참 무섭게 변했어. 사람은 믿되 서류는 더 믿어야 한다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옛날 생각나서 그래. 영숙 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 생활할 때 봤거든. 가족끼리 돈 문제로 싸우다가 법정까지 가는 일들. 그때는 남의 일 같았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자꾸 들려. 조심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달라요. 너무 잘해줘요. 그래, 그럼 다행이지. 영숙 언니는 웃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어요. 저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과한 친절이 때로는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은하는 제가 부탁하지도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챙겨줬어요. 병원 예약, 휴대폰 설정, 약 챙기기까지. 고마운 일이지만 가끔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는 해가 보였어요. 버스 안방송에서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전자서명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전자서명이 뭐지? 은하가 자꾸 말하던 그게 그건가? 잘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집에 도착해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에 오늘 할머니가 한 말을 적었어요.
가족이 제일 무섭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문장 옆에 작은 물음표를 그렸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가족은 다르겠죠. 그래도 왠지 불안했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식구는 다르지.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사흘 뒤 저녁, 며느리 은하가 집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예쁜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은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샀어요. 쇼핑백 안에는 홍삼 젤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포장이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은하는 젤리 한 봉지를 뜯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요즘 잠 못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드시면 불면증에 좋대요. 약은 줄이는 게 좋아요. 저는 젤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요즘 잠이 잘 안 왔어요. 새벽에 자주 깼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웠죠. 은하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은하는 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만지며 뭔가를 설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병원 예약 제가 미리 잡아놨어요. 다음 주 목요일 10시에요. 여기 캘린더에 저장했으니까 알람 울릴 거예요. 그래, 고맙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은하가 너무 자주 만졌어요. 물론 도와주려는 거겠지만 가끔은 제가 제 물건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부엌으로 가서 문 손잡이에 위생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약통에도 날짜별로 라벨을 붙여줬어요. 세심한 배려였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감시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 애썼어요. 어머니, 요즘 현금 많이 쓰시죠? QR 결제가 훨씬 편한데. 현금은 위험해요. 그래도 나는 현금이 편해. 어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은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잘해주는데 괜히 트집 잡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포장마차에서 QR 결제 오류가 났습니다. 손님이 기다리는데 화면이 자꾸 꺼졌어요. 당황한 저는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원격으로 설정 바꿔드릴게요. 폰 그대로 두세요. 잠시 후 휴대폰 화면이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하가 멀리서 제 폰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신기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이제 은하가 제 휴대폰을 언제든 만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점심때 영숙 언니가 제 약봉투를 슬쩍 사진 찍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상해서 물었어요. 언니, 왜 찍어요? 아니, 그냥 약 성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영숙 언니는 무심한 척했지만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수상한 게 있는 걸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젤리를 하나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쉽게 왔어요. 하지만 새벽 2시쯤 깼고 4시에 또 깼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깬 거예요.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니 어제 장바구니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찾긴 했지만 왜 거기 뒀는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다시 조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킨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죠. 저는 우체국 통장과 도장을 서랍에서 꺼내 확인했습니다. 예금 일부를 금고형으로 바꿀까 생각했어요. 그게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수첩을 펼쳐 오늘의 느낌을 적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아직 모르겠다. 펜을 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숨소리만 들렸어요. 이틀 뒤 저는 우체국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금 일부를 금고형으로 바꾸려고요. 통장과 도장을 가방 깊숙이 넣고 집을 나섰어요. 가는 길에 약국에 들러 혈압약을 사야 했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니 평소와 달리 젊은 약사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습 표시가 달린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저는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혈압약이요. 수습 약사는 처방전을 받아들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듯 컴퓨터 화면을 여러 번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거 드세요? 약사는 종이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처방전 사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발행된 다른 약 처방전이었죠.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진정 성분 중복주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런 약 안 먹는데요. 수습 약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꼭 조심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약사는 재빨리 약을 챙겨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받았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제 이름으로 제가 모르는 약이 처방됐을까요? 약국을 나와 골목을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하였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예금 해지 같이 가요. 전자서명으로 하면 금방 끝나요. 제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은하가 어떻게 제가 우체국 가려는 걸 알았을까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아, 응. 나중에 갈게. 왜요? 오늘 가시려던 거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했습니다. 뭔가 재촉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핑계를 댔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전화를 끊고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전자위임하시면 편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화면에는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읽으려 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봉사자 조끼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작은 포스트잇을 제 손에 쥐어주고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포스트잇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명 멈추세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쥔 도장이 땀에 젖어 미끄러웠어요. 로비 반대편에서는 돌봄재단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둘러싸고 태블릿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하며 서명을 유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저는 우체국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달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장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바닥에 자국이 났어요. 수습 약사의 떨리는 눈빛, 봉사자의 경고, 은하의 재촉하는 목소리. 모든 게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누가 나를 노리고 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불을 끄지 않고 밤을 지샜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은하가 보낸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하트 이모티콘 3개. 따뜻한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대신 어제 수습 약사가 건넨 처방전 사본이 떠올랐습니다. 2개를 번갈아 보니 머리가 복잡했어요. 은하를 의심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점심때 영숙 언니가 작은 통을 들고 왔습니다. 식품 검사용 용기였어요. 말순아, 그 젤리 좀 줘봐. 내가 아는 사람한테 성분 확인 좀 해볼게. 언니, 설마 며느리가 이상한 걸 줬겠어요? 모르지. 확인은 해봐야지. 영숙 언니는 젤리 봉지를 뜯어 조금 덜어냈습니다. 뚜껑을 꼭 닫으며 말했어요. 사람은 믿되 증거는 확인해야 해. 내가 형사할 때 배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정말 이상한 게 나온다면 어쩌죠?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오후에 아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업장 소음이 시끄럽게 들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지금 바빠. 도윤아, 엄마가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서. 엄마, 요즘 깜빡하는 거 많잖아. 그냥 병원 검진부터 받아. 의심하지 말고.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마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홍삼 젤리 봉지를 꺼냈어요. 하나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결국 밥만 먹기로 했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남편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으려 했는데 문장이 중간에 끊겼어요. 뭐라고 쓰려던 건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저는 그 빈칸에 세모 표시를 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위층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평소엔 신경 안 쓰던 소리들이 오늘따라 또렷했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어제 우체국 봉사자의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저에게 경고했을까요? 저는 수첩에 그 사람의 특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키, 옷차림, 목소리 톤. 남편처럼 사건을 기록하듯이요. 세 페이지를 펼쳐 표를 그렸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세 칸으로 나눠 의심스러운 것들을 적었어요. 은하의 이름, 우체국, 약국, 동사무소 모두 선으로 이었습니다.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 길고양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노인도 울 수 있어. 울음은 의심의 증거야. 남편 수첩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뭔가 있다. 펜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오후 시장 포장마차에 낯선 여성이 서성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윤말순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여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남지우 보험조사관.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명의로 임시의견 위임서 접수 흔적이 떴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잡고 겨우 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테이블 위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견이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후견은 법원 심사가 필요하지만 위임 단계만으로도 예금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장 찍지 않으셨어도 전자위임 구조상 위험합니다.
지우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정보가 새어나간 걸까요? 휴대폰부터 점검해야 해요. 원격 접근 권한 확인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가 제 휴대폰을 받아 설정을 열었어요. 원격 접근 로그가 찍혀 있었습니다. 은하가 만지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일단 폰 백업하고 권한 초기화부터 할게요.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번 틀렸어요. 다시 눌렀지만 또 틀렸습니다. 세 번째야 겨우 풀렸죠. 지우는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짧은 암호 같은 말을 주고받더니 끊었어요. 약국 수습생이 제 협력자예요. 선생님을 도우려고 경고한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누가 나를 노리든 내 발로 서서 싸울 거예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녁 6시 영숙 언니의 반찬 가게 뒷방에 모였습니다. 저는 어묵을 담은 통을 들고 갔고 지우는 커피를 사왔어요. 영숙 언니가 마른 오징어를 접시에 담아내왔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음식이 모이니 왠지 든든했어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3년 전에 같은 수법으로 당하셨어요. 전 재산을 잃으셨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머니는 결국 수면제를 많이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저는 이런 사건만 쫓고 있어요. 저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영숙 언니도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숙 언니가 말했어요. 나도 형사할 때 문서 브로커 사건을 다뤄봤어. 서류의 흔적을 잡는 법을 알지. 내가 도울게. 세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달랐지만 지금 우리는 한 팀이었어요. 지우가 휴대폰에서 원격 앱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접근 권한도 초기화했어요. 그리고 비상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영숙 언니가 1번, 지우가 2번, 파출소가 3번이었죠. 이제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지우가 작은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은색 나비 모양이었어요. 이거 녹음기예요. 옷에 달고 다니세요. 증거가 필요할 때 쓸 거예요. 영숙 언니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며느리 차량 번호 알아? 내가 택시 기사들한테 부탁해서 동선 추적해 볼게. 저는 은하의 차량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영숙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남편의 수첩을 꺼내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연대의 약속.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 둘. 충분하다. 밖에서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저는 처음으로 바람 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우와 영숙 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사흘 뒤 우리는 돌봄재단의 무료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실명으로요. 위장하면 오히려 수상하니까요. 강의실은 동사무소 2층이었어요. 노인들이 20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장기문 이사장이 앞에 섰습니다. 50대 초반 말끔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화면에 프리젠테이션이 떴습니다. 후견인 제도 설명이었죠. 저는 브로치를 옷깃에 달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후견 제도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승인하면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장기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법 조문에 오타가 보였어요. 민법 904조가 아니라 903조였죠. 지우가 제 팔을 톡 쳤습니다. 그녀도 봤나 봐요.
강연이 끝나고 리플릿을 나눠줬습니다. QR코드가 인쇄돼 있었어요. 지우가 제 휴대폰으로 스캔하려다 멈췄습니다. 이거 권한 요청해요. 절대 찍지 마세요. 저는 리플릿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영숙 언니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기문 차량 번호 찍었어. 뒷유리에 골프장 스티커 붙어 있더라. 부자네. 우리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우가 노트북을 열어 사진들을 모았어요. 장기문의 차, 강연장 사진, 리플릿 QR코드. 모든 걸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시험해 볼게요. 저는 은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잠을 못 잤다고요. 30분 뒤 은하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젤리 더 드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젤리는 따로 보관할 거예요. 영숙 언니가 가져간 샘플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밤에 지우가 간이 시약을 가져왔습니다. 젤리 하나를 으깨 용액에 넣었어요. 색이 변했습니다. 연한 보라색이었죠. 진정 성분 반응이에요. 소량이지만 분명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이상한 걸 준 거였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지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조금만 더 참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왔어요. 닷새 뒤 지우가 증거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은하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확보했대요. 화면에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서명 방식 통일, 태블릿 새로 지급. 내부 매뉴얼이 분명했어요. 영숙 언니는 사진관 사장에게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재단 사람들이 한 달 전 증명사진을 20장씩 찍어갔대요. 서류 위조 준비였던 거죠. 택시기사 블랙박스에서는 은하의 차량이 재단 건물에 드나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우리는 영숙 언니 가게 뒷방벽에 사진들을 붙였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선을 그어 연결했어요. 타임라인 보드가 완성됐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이 보여.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와 영숙 언니도 웃었어요. 우리는 해냈다고 생각했죠. 저는 은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은하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경계심이 낮아졌을 거라고요. 그날 밤 모처럼 젤리를 먹지 않았는데도 4시간 연속 잤습니다. 악몽도 안 꿨어요. 나를 지키는 법을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위임만으로도 소액 인출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조직 뒤에 더 큰 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다시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장기문은 실무자일 뿐이에요. 진짜 위험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승리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습니다. 아들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믿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자를 보니 회사 상사에게 혼난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수첩을 펼쳐 큰 별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내가 나를 지킬 자격이 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지나치던 상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윤말순, 치매래. 그래서 요즘 이상한 짓 한대. 저는 점포 앞에서 그 말들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오후에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전자위임 기록을 누군가 변경하려 했대요. 지우가 즉시 이의제기를 넣었지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언니가 전화했습니다. 말순아, 집 앞 CCTV 확인했어. 어젯밤 낯선 남자 둘이 서성였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집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다음 날 은하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공기청정기 설치해 드리려고요. 설치기사 데려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왜요? 건강에 좋은데. 은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강압적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음에, 지금은 안 돼. 은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문을 닫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인터폰 화면을 보니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브로치를 손에 쥐고 휴대폰 단축키를 확인했습니다. 1번 영숙 언니, 2번 지우, 3번 파출소. 손가락을 버튼 위에 올렸어요. 초인종이 멈췄습니다. 남자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상인 한 분이 물었습니다. 말순 씨, 재단에서 어르신들 도와준다는데 왜 그래요? 좋은 일 아니에요? 선의의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해요. 상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갔습니다. 저는 외로웠어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급히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제 사무실이 털렸어요. 뭐라고요? 서랍이 뒤집혔어요. 외장하드 연결 흔적도 있고요. 적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수첩을 펼쳤어요. 위험이 다가온다. 밖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사흘 뒤 오후 영숙 언니가 골목에서 미행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툭 치며 속삭였대요. 조심하라고. 영숙 언니는 뒤를 돌아봤지만 사람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렸어요. 말순아, 우리 위험해. 걔네가 우릴 감시하고 있어. 저는 파출소에 갔습니다. 젊은 순경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간 문제는 민사예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법원에 먼저 가보세요. 순경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파출소를 나왔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며 정신이 없대요. 엄마, 제발 검진부터 가요. 나도 지금 힘들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전화를 끊고 집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홍삼 젤리 봉지를 집어 찢어버렸어요. 젤리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욕실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비누 거품이 가득 났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통제감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밑이 거뭇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저는 거울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 그 말이 목젖에 걸려 올라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 11시 지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하지만 저는 답장할 힘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나 혼자인 것 같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막만 가득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새벽 3시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악몽을 꾼 것 같았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아 남편의 수첩을 펼쳤어요. 증거는 손으로, 믿음은 눈으로. 남편의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난 며칠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초인종 소리, 시간 10시 30분. 낮에 들은 수군거림, 약국 수습생의 떨림, 젤리 포장지의 매끈한 촉감, 은하의 목소리 억양. 모든 감각을 하나하나 적었어요. 증언의 재료였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쳐 2개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에는 두려움 리스트, 오른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리스트. 펜을 움직이며 천천히 채워나갔어요. 두려움. 아무도 안 믿어줄까봐. 돈을 빼앗길까봐. 혼자 남을까봐. 할 수 있는 일. 증거 모으기. 지우와 영숙 언니 믿기. 브로치 녹음하기. 끝까지 싸우기. 오른쪽 목록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작게 웃었어요. 미소가 입가에 걸렸습니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지우는 바로 받았어요. 선생님, 지우야, 우리가 먼저 판을 깔자. 유인 작전하는 거야. 지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좋아요. 제가 준비할게요. 영숙 언니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언니는 오래된 카메라와 택시기사 연락망을 챙기겠다고 했어요. 동사무소 지인 카드도 꺼내보겠대요. 말순아, 내가 앞장설게. 언니의 목소리가 든든했습니다. 저는 브로치를 손에 쥐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눈을 감고도 버튼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했어요. 휴대폰 라이브 버튼 위치도 외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창으로 빛이 비집고 들어왔어요. 식탁 위 수첩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수첩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오늘부턴 내가 질문한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조이며 말했어요. 나는 나를 지킨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영숙 언니 가게 뒷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우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시장 후방 창고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할 거예요. 집은 위험해요. 이곳은 CCTV도 있고 출입구가 2개라 도망갈 길도 있어요. 영숙 언니가 창고 열쇠를 꺼내 보였습니다. 내가 빌려놨어. 각도도 확인했고. 지우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시민방송국 PD한테 연락했어요. 음성은 브로치로, 영상은 PD 스마트폰으로 이원 송출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동선을 그렸습니다. 은하에게 서류 정리 고맙다고 연락하기, 장기문 측과 만남 시간 잡기, 태블릿 전자서명 유도하기.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일부러 기억이 흐릿한 척해야 해요.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우의 말에 저는 연습했습니다. 어제는 병원이 어디였지? 목소리를 약하게 떨며 말했어요. 영숙 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무해하게. 영숙 언니는 밖에 택시 2대를 대기시키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추격용,
하나는 차단용이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도망갈 길을 막아야지. 지우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을 넣었습니다. 생중계 끝나면 바로 증거 보전하고 신고할 거예요. 절차 준비 끝났어요. 저는 남편의 수첩 첫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서두르지 말 것. 상대를 말하게 할 것.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내일 오후 2시예요. 준비됐죠? 지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준비됐어요. 영숙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순아, 우리 함께야. 혼자 아니야.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싸울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손에 닿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시작되거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내가 이긴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시장 후방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영숙 언니가 먼저 와서 카메라 각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PD와 함께 스마트폰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브로치를 옷깃에 달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2시 15분 은하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장기문이 태블릿을 들고 나타났어요. 은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오늘로 다 정리돼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장기문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빛났어요. 어르신, 여기만 서명하시면 편해지세요. 걱정 없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천천히 읽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잘 안 보여요. 후견인 위임 동의서예요. 법원에서 승인받으면 제가 어머니 재산 안전하게 지켜드려요. 은하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 돈은 누가 지켜요? 장기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지켜드리죠. 우리는 편의 제공자일 뿐이에요. 편의 제공자요? 그럼 내 돈 함부로 못 쓰나요? 아니요. 어르신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저희는 도와드리기만 해요. 브로치가 모든 소리를 잡아냈습니다. 장기문의 숨소리, 태블릿 두드리는 소리, 은하의 한숨 소리까지요. PD의 스마트폰 화면에 우리 테이블이 잡혔습니다. 댓글창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서명 내용 확대해달라는 글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금고형 해지도 가능해요? 장기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오늘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장기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빨리 서명하세요. 은하가 제 휴대폰을 집어들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치우며 말했어요. 아들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장기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 사이로 작은 욕설이 새어나왔어요. 영숙 언니가 심어둔 외부 마이크가 그 소리를 잡았습니다. PD가 댓글창에 타임코드를 찍었어요.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명 안 해요.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달 뒤 오후 8시 남천동 골목 끝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사장님, 뉴스 봤어요. 대단하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이 가고 나서 어묵 국물을 천천히 졸였어요.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영숙 언니가 건어물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지우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빈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말순아, 법원에서 연락 왔어. 재단 폐쇄 명령 떨어졌대. 영숙 언니가 말했어요. 지우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돌봄재단 사기 사건, 피해자 30여 명 구제. 선생님 덕분이에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지우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모두 덕분이지. 시장 간판에 새 전구가 달렸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게 빛났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남편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증거는 손으로, 믿음은 눈으로. 그 아래 제가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증거다. 브로치 녹음 파일명은 간단했어요. 나는 증거다. .wav. 그 파일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도윤이가 공장 일을 마치고 왔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엄마 미안했어. 내가 못 믿어줘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함께 어묵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영숙 언니와 지우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혼자 아니었어. 사람들이 있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손목 보호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포장마차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혼자였던 그날 밤과 달리 지금은 함께하는 손들이 있었어요. 연대의 손, 시민의 눈, 서류의 글자. 모든 게 밝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수첩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펜을 놓고 미소 지었어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